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의 정체, 그 뒤에는 경기동부연합이 있다, 이석기가 있다, 북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실상 이재명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과연 거기일까라고 의심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몇몇 그 정황이 있거든요. 이재명 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한 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굽신거리면서 쎄쎄쎄쎄 뭐 이러고 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요, 미국 저 대사,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는 빳빳합니다. 고개를 딱 들고요. 전혀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요, 무의식 중에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한 개겠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재명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과거의 충격적 언행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재명 뒤에는요, 경기동부연합, 북한, 뭐 이렇게 이석기 뭐 이런 유와 함께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이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중국의 CCTV에 이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신년 인사하는 거죠. 신년 인사. 우리나라에서 이 신년 인사에요,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애하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문재인, 박원순, 뭐 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그 둘을 능가하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사실은요, 제가 볼 때 더 친중적이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렇게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을 향해서 구애를 하니까 CCTV에 이게 방송이 나갑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되기 전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후보 시절 이렇게 일관된 이재명의 이 중국에 대한 입장, 중국 그 자체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요.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알려졌었는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죠. 이재명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게 한번 노출이 되면 영원히 박제가 되거든요. 어디선가 이게 살아있는 거죠. 이건 확인해 보면요, 이제 저런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그냥 뻥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면 진짜예요. 요 과거에 실제 뉴스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2024년 불과 뭐 3월,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뭐 8, 9개월 전에 이제 저런 뉴스가 나갔던 거죠. 뉴데일리 중국 CCTV 대통령 되면 사드 철회할 것이냐? 이재명 네. 이런 게 나갔고요. 오마이 TV에도 이렇게 나갔고요. 대통령 되면 사드 바로 중단한다. 이재명 중국 CCTV 인터뷰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철회할 것 조선일보. 자, 이런 뉴스가 쫙 나갔잖아요.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이재명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조선일보인데요. 이렇게 쫙 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특히나 이재명 성남시장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이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이런 어떤 그 발언을 했다거나 친중적 요소, 어, 중국몽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고요. 그 뒤에 벌써 거대한, 혹은 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친중 카르텔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2017년 기사예요.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관영 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철회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유로는 영내 긴장감만 높인다 라면서 이렇게 CCTV에 나갔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이재명이고요. 자, 또 다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뉴데일리에서 이제 나갔던 기사인데요. 요거는 2024년 3월, 2024년 3월 요 지난해 나갔던 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더 이제 자세한데요. 이때 당시에 했던 그 발언을 갖고 다시 이제 재조명한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이제 팩트인 것은 이제 드러났고요. 이 당시 이제 대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장미 대선 그걸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뉴데일리 기사는 훨씬 더 자세한데요. 이재명이 당시 중국을 향한 셰셰 고맙다라는 뜻이죠. 그 발언이 논란이 크게 됐었죠. 주한 중국 대사에게 굽신거리면서 그 셰셰라고 했을 때 말이죠. 과거에 중국 중앙방송 CCTV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이렇게 약속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안보관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안보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알게 된 건데요. 2017년 대선 경선 기간이죠. 그때 이재명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상태였었죠. 인터뷰는 이재명의 대선 캠퍼인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재명은 이 당시 이제 CCTV 팀과 그 인터뷰할 때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러자 CCTV 측이 반색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건요, 이 중국 안에서 그 CCTV에서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 3월 7일 이날은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도착한 날이죠. 한 달 후인 4월 26일에 경북 성주시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고요. 자, 그에 앞서 이제 이재명은 충남 당진시장 지원 유세 할 때인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왜 중국에 집집거리느냐? 양안, 중국,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그 일관된 외교 노선, 안보 노선과는 아주 다른 이질적인 그야말로 여기는 괴물입니다. 여기 이재명은.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일에 지금 대권을 진다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문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요. 그 성격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사람은 그 뭐랄까 그 주변에서 잔인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뭔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벌써 여러 차례 공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인물이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정말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문재인을 보통 이제 우파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오심을 갖고 정말 엄청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사법 처리되어야 하고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고요. 근데 실상 위험도로 따지면 문재인은 여기 이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좀 사람이 소심해요. 조금.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카르텔에서는 문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쥐어줬다라는 거지. 권력도 줬고 국회까지도 다 장악하게 다 해줬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지방 권력까지도 완전히 다 가져갔잖아요. 3권을 다 쥐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한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 판문점 USB 그게 뭐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원자력 관련 뭐 상급 기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뭐 언급했지만 그들을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성 안 차는 거예요. 그때 북하고 뭐를 체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지. 하는 척 했지만 실제 안 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은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원탁회의도 그렇고 그 좌파 그 본진들이요. 뭔가 이재명에 대한 대우가 다릅니다. 문재인은 사실 그 고리하고 끊겼습니다. 사실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좌진영하고요. 좌진영 본진하고는 문하고는 그 고리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해찬 같은 경우도 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 서열 1위는 이해찬. 이해찬 하면 또 대표적인 또 거기도 친중 인사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박원순도 중국몽, 그리고 문재인도 중국몽 했지만 박원순은 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가버렸고요. 뭐 자기 꿈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간 겁니다. 어쨌거나 자기 딴에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중국몽 하는 척 했는데 중국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혼밥 8개는 절대 그거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은 북으로부터도 왕따 당한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취급받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풍산개 2마리 그 김정은이가 직접 이렇게 선물한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거 저기 버려버렸잖아요. 그거 파양했을 때 벌써 뭐 어떤 관계를 짐작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소위 이제 친북 혹은 종북의 그리고 친중 종중의 그 이제 대표 선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이제 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친중 인사다, 종중 인사다. 근데 이 좌파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이 친중, 종중 인사들은 사업적 요소가 강해요. 뭐 원희룡이라든가 뭐 그 밖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당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부터 뭐 등등 했어요. 나경원 뭐 많습니다. 여시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유의 인간들이 많은데 주로 사업에 대한 사업적 의미가 좀 강하고, 대신에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이런 어떤 지금 거론한 이런 인사들, 이재명, 뭐 박원순, 그 밖에 등등등 있잖아요. 이들은 정치적 의미가 강해요. 사업보다도. 사업은 기본이고 사업보다도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중국을 정치적 후견인 혹은 섬기는 상국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고리가 있고 그 고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결국 중국의 개입이 아닌가, 뒤에서 뭐 어떤 작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요, 뭔지 우리가 우리 수사를 통해서 밝혔다거나 우리 언론을 그걸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되면요, 다들 생각하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 중국몽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 이 땅을 중국화하기 위한 어떤 카르텔인데요. 그러자면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라 자체를 친중화시키려고 하면 권력을 친중화시켜야 되고, 국회 권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서 이 선거에 개입한다. 대선이나 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한다. 지방선거는 좀 덜해요. 요 두 선거는 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한 중국 카르텔, 대북 카르텔, 북한 카르텔, 이들과의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인물이 이재명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아수라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수라는 성남시장으로서 그냥 악당, 뭐 아니 거기 영화 자체적으로는 성남이 아니고 안남시죠. 안남시. 이름도 비슷하죠. 거기는 그냥 악당의 그 이미지였지만 지금 여기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아수라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대한민국을 그냥 성격을 확 바꾸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하나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도 나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